Copy that mone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드햄머입니다. 차트 분석으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어제 분석이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거 살짝만 리마인드 하자면은 여기 꼬리가 달린 868, 866 여기서 반등이 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간밤에 반등을 보여줬지만 다시 지금 하락을 해서 요 상승 채널을 깨냐 마냐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자체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뻔한 느낌이 있습니다. 뻔한 자리에서는 아무리 근거들이 겹치더라도 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요 라인을 마지막 매수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깨지게 된다면은 이런 식의 콕 찍먹이 제일 베스트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가격이 움직이지 않아서 뭐 길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올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를 전반적으로 돌아봤을 때 저는 시장 전체를 서사가 저문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더 이상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마켓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야기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는 시장을 둘러싼 과거에는 진리였으나 이제는 통념이 되어버린 개념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투기와 관련되는 개념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조차 요즘은 시장이 투기에서 투자를 지향함에 따라 많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할 만한 게 밈코인 시가총액 현황입니다. 과거 22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도지가 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시바이누도 있었고 온갖 개소 말코인들이 다 튀어나오는데 이 녀석들이 결국에는 어떤 기능이 있었냐? 아무 기능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투기적 광풍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을 했었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이 투기라는 서사는 2025년을 끝으로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이미 5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시장을 둘러싼 통념들이죠. 이젠 통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통념들이 있다. 과거에 비트코인이 횡보하면은 알트코인은 상승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은 대부분 어땠습니까?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시기에 알트코인이 일부 상승폭을 따라갔지만 비트코인이 여기서 부비적되고 있으면은 알트코인이 추가적으로 갔었나요?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았고 사실상 아래로 흐르는 요게 이제 2025년의 디폴트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유지 중이고요. 또 반감기는 어떻습니까? 반감기는 수차례 제가 다른 리서치들을 인용해가지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4년마다 이제 돈 복사를 해주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게 뭐 내년에 오른다고 한들 숫자로만 봤을 때 4년마다 복사해주는 시기는 이미 지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존의 통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원인을 비트코인, 알트코인, 도미넌스를 통해서 해석하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도미넌스가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들을 많이 했는데 도미넌스는 결국 후행 지표입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움직이고 도미넌스가 움직이는 거예요. 즉 저는 이러한 현상조차 기존 통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도했던 방법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죠. 아직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얘기들을 좀 해보자면은 이더가 올라야 알트가 오른다. 아직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이더 얘기를 크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사실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편견을 가지고 2026년에도 매매를 한다면은 결과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왜냐 이게 너무 올드한 방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투기적인 사이클은 지났어요. 여러분. 밈코인 섹터나 뭐 이런 곳에서 투기적인 요소들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 시장으로 본다면은 이제 뭐 아무거나 이름 예쁜 거 사놓고 몇백 프로 올라있고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사가 저무는 해 올해 이렇게 호되게 당했으면은 우리도 이제 변화해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해야 될 거는 비트코인이 도대체 어떤 속성의 자산일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이제 화폐냐 아니면은 금이냐 디지털 금이냐. 화폐 얘기는 사실 많이 수그러들었죠. 이제는 뭐 지정학적 위기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 대체 자산의 인식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메사리에서 실제로 주요 자산들과의 가격 움직임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올해 안에서 전체 퍼포먼스로 보자면은 이 노란색이 비트코인이에요. 올해 비트코인은 어떤 놈과 비교해도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내러티브 자체는 디지털 골드로 굳어지는 거 아니었어 했는데 골드는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꼬라박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약간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이 화폐는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는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금이냐 금과 비슷한 가격 움직임을 보였냐 그게 또 아니니까 도대체 이놈아는 뭘까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화폐냐 금이냐 이걸 떠나가지고 주요 자산군
부분과 비교했을 때 어떤 CC를 가지느냐, 어떤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가지느냐를 봤을 때 그나마 가장 일치됐던 게 스파이랑 비슷하더라. 스파이가 S&P 지수 추종 ETF니까 그냥 미장이랑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 미장. 현재까지의 결론은 뭐냐면은 비트코인은 특별한 내러티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얘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 시기에 골드와 비슷하게 오른다 그러면은 아 역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야 하는 거고, 스파이를 추종해가지고 같이 오른다면은 야 역시 미장 따까리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내러티브가 없다고 해서 이제 마구잡이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주요 자산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이 비트코인 매매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방금 전에 뭐 결론 자체는 아직 귀걸기 코걸코다, 아직 귀걸 코걸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당장은 어쨌든 미장을 추종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장과의 CC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근데 이 CC라는 것이 골 때리는 게 단순 개념화를 시키자면은 미장 올라? 비트 올라? 미장 내려? 비트 내려? 아 그러면 CC가 높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미장이 10만큼 올랐는데 비트가 10만큼 올라야지 CC가 높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만 같으면 됩니다. 방향만.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위 차트가 이제 비트코인 선물 차트고 아래가 S&P 이민희 선물인데, CC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바닥을 기어가고 있는데 미장은 이제 신고가를 갱신할랑말랑한 영역에 있습니다. 미국이형을 추종하고 있긴 한데 그 힘이 훨씬 약하다는 거예요. 오를 때는 많이 못 따라가고 내릴 때는 너무 잘 따라가고 이런 식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베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적어도 올해 하반기만 놓고 본다면은 베타가 좀 작은 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만 놓고 본다면은 미장 따까리 비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모르는 게 있는데 비트코인 그 자체는 시장에서의 지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을 하고 싶으면은 비트코인 흐름을 무조건 참고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비트코인 그 자체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한다. 그러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 안에 다시 알트가 속하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통념 중에 하나가 뭐였죠? 비트코인이 오르고 비트가 일정 기간 횡보하면은 이 기간 알트는 크게 오른다였다. 근데 이번에 이게 안 통했다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상위 15개의 알트코인 중 오로지 2코인만이 비트코인의 퍼포먼스를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오렌지 색깔이고 이걸 능가하는 게 이제 보라색 솔라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이제 리플이 있었다. 비트코인만 단독으로 봤을 때 우린 잘 올랐다고 할 수 있었어요. 그쵸? 지금 요 차트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끔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결국엔 크립토파는 지금까지만 놓고 본다면은 비트코인과 병풍들입니다. 비트와 병풍들, 떨거지들. 솔직히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올해 들어 더 극심해졌다.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했던 통념들로 매매하면 여기서 또 매매가 한번 꼬이는 겁니다. 올해 나는 사이클 막바지고 하니까 얘네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난 비트를 전혀 안 샀다. 심지어 반반 사더라도 실제 수익률은 비트 오른 것만치 못했던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왜 이전과 다를까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매크로적 요소가 투기적 요소보다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감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투기적인 요소입니다. 뭐 말은 수급 논리와 이제 채굴량 감소에 따른 그런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실제로는 통하지 않는 좀 해석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쉽게 말해가지고 4년마다 한 번씩 돈 복사 시켜 준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냥 다 떠나서 이걸로 이미 해결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4번의 반감기가 있었고 지금 4번째 반감기가 진행 중이죠.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을 포함해서 2번은 맞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4번 중에 2번이 안 맞으면 확률적으로 50%인데 표본 자체도 너무 부족하거니와 50%라면 이거는 시장에 무조건적으로 통하는 확률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비트코인을 매매를 하는데 금리를 따지고요, 인플레를 따지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유동성이라는 개념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한 16년도 이럴 때 비트코인 하던 사람들이 금리 봤습니까? 금리 안 봤어요. 인플레 봤어요? 안 봤습니다. 유동성 따졌습니까? 안 봤습니다. 다만 보지 않았을 뿐이지 어쨌든 이런 환경들이 유리한 시기에 있었다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라는 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코인판에 오랜 기간 영향을 주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왜 이전과 다를까 생각을 해본다면 기관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기관이라는 개념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채굴자들이 매도한다,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으로 하락한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요새는 사실 이런 말 듣기가 힘들죠. 이미 이런 개념들조차 약간 뒷방 늙은이로 밀리는 느낌이 있다. 지금 기관 주도라고 한다면 크게는 두 개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DAT가 있고 현물 중심의 ETF가 있고, 기관은 아니지만 이제 비트코인 전략 자산이 있겠죠. 미국 정부의 전략적 비축 자산이 있겠고, 특히 DAT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2024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 이 기간 동안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알트코인도 그렇고요. 대충 이런 시기적인 요소들만 따져보더라도 이제 뭐 단순히 뭐 고래가 물량을 넘겼다 뭐 이런 식의 약간 다소 투기적인 뉘앙스의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이 참고하는 건 뭐겠어요?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글로벌 매크로 확인을 통해 가지고 투자하기에 유리한 환경인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 가지고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된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코인이 제가 봤을 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DAT고 ETF고 이런 거 다 떠나 가지고 차라리 예전처럼 무지성 반감기, 진짜 4년마다 돈 복사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은 지금 조금 더 난이도가 쉬웠을지도 모르겠는데, 더 이상 이런 서사가 통하지 않는 시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치 중심의 투자판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차트 분석은 이제 의미가 없을까? 이걸로 돈을 못 버는 시기인 걸까? 옛날에 뭐 십몇 년도 이럴 때는 이거 오르네? 추세상 롱이니까 이거는 한번 롱을 타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 사람도 있을 테고, 생각보다 더 잘 가니까 얕은 되돌림에서 매수를 받아봐야겠다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유동성 개념이라든지 매크로, 기타 매크로에 따라서 가격이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차트 분석은 의미가 없을까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여전히 차트 분석은 엣지가 있고 알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코인 투자를 하는 분들의 호흡 자체가 짧고, 호흡이 짧다는 거에서 차트가 가장 확실한 단기 의사결정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두 번째, 지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두 개가 좀 비슷한데, 보통 차트 분석을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비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결국 이 사람들은 좀 정량적 접근을 합니다. RSI 70에 매도, 30에 매수, 뭐 이런 방법 있죠. 이런 것들로 돈을 어떻게 벌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들의 비판이다. 근데 저는 이거 동의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돈 절대 못 벌어요. 근데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매달려서 수익을 내려고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는 AI가 더 잘하는 시대거든요. 문제는 똑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이걸 정량 쪽에서 정성적으로 어떻게 나만의 해석을 곁들일 수 있는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잘 소화할 수 있다면은 어느 정도 알파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트레이딩도 이게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행하는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 주식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좋아하시는 게 이치모쿠죠. 이치모쿠. 그러니까 일목균형표 있죠. 이거 아직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전체적인 추세를 보니까 이제 국내하고 일본에서만 조금 쓰고 이제 서양권에서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지나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게 이제 ICT 트레이딩이다. 이 방법이 옳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결국에는 이 내용들은 지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근데 지표라는 게 아무리 좋아봤자 지표대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은 나도 딸 수 있고 옆집 할머니도 딸 수 있고 옆집 할아버지도 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장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말이죠. 결국에는 이 모두 다 정성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히려 역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매크로 영역을 곁들인다면은 훨씬 더 성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상할까 인하할까 이런 거 베팅하는 그런 트레이딩을 말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야바위죠 여러분. 큰 방향은 매크로에서 참고하되 이걸 기반으로 차트 분석에서 단기 포인트를 집어내는 능력이 있다면은 저는 2026년에도 차트 분석은 우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그레이스케일에서 말한 2026년 주의해야 할 헛다리들입니다. 헛다리라는 게 제가 올바로 번역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주의를 끌 수 있는 토픽은 맞지만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라. 일단 첫 번째가 양자 컴퓨터의 발전. 쉽게 말해가지고 양자 컴퓨터가 발전을 하고 이게 비트코인을 해킹한다. 그러면은 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다행인 것은 2023년 이전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횟수로 치면 지금 4년 남은 거잖아요. 4년이라
투자라는 게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26년은 아니다. 그리고 문제가 만약에 일어난다면은 제 생각에는 시중은행이 더 먼저 타겟이 될 확률이 높다. 뭐 어쨌든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하락을 했다고 해도 너무 겁먹지 말아라는 게 그레이스케일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DAT 기업들의 위기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스트래티지가 포함이 되죠. 시장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네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레버리지를 지금 얼마나 땡겼는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급적으로 도미노 효과를 발생시켜서 FTX 하락 때처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게 보통 얘기하는 위기인데, 분석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시장 전체를 흔들 수준은 아니더라. 지속적으로 나오는 악재일 수는 있다. 실제 시장의 위기로 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이것도 헛다리 짚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킵고잉 하세요라는 게 케일의 메시지예요. 자, 마지막으로 2026년 저의 계획입니다. 이거는 뭐 전부 다 오픈은 하지 못하고요. 일부만 좀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만 가져와 봤어요. 우선적으로 첫 번째, 비트코인 중심의 매매 접근은 2026년에도 유효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을 제대로 따라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26년에 그런 마켓이 온다면은 그때는 바뀔 수 있지만 어쩌나 저쩌나 비트코인은 무조건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매매 접근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그럼 알트는 살 때 뭘 살 거냐? 검증된 코인을 중심으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이제 메살이나 그레이스케일 뭐 이런 거래소에서 나오는 리서치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교집합을 찾아낼 계획입니다. 지금 어쨌든 투기의 영역에서 투자의 영역으로 넘어오고 있잖아요. 주식보다 코인이 쉬웠던 거는 투자에서 확인해야 되는 밸류에이션이라든지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아서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다 확인을 하는 것보다는 밥 먹고 이것만 하신 분들의 머리를 좀 빌려보겠다, 이런 교집합 코인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을 노려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집합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댓글에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통해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자재 영역이나 토큰 주식 영역으로 적극적인 탐색을 해보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최악을 고려한 선택입니다. 비트코인이 어쨌든 잘 가주면 좋겠지만 비트코인이 조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얘네가 조지면 확실한 거는 알트는 더 조져버린다. 다른 자산군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좋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원자재 영역이다. 요즘 여러분이 쓰시는 거래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거래소에서 요즘에는 코인만 안 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접근성 자체가 좋아요. 이거를 만약에 국내에서 한다면 뭐 계좌도 따로 파야 되고 아니면 현물금을 산다든지 좀 복잡한데, 거래소에서는 테더 기준으로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차라리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어쨌든 우리는 시장을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켓을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품을 들여도 코인보다 원자재 쪽에서 기회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은 코인 거래소를 기반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탐색을 해볼 계획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